안녕하세요. 뉴스마켓의 최리나입니다. 미국이 시리아에 대해 수요일 내 공습을 감행할 수도 있다라는 외신 MBC 보도가 나오자 뉴욕 증시가 급락했고 유럽 증시까지 급락했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위험 자산인 주식 투자를 사람들이 하지 않고 모두 다 안전자산으로 투자를 옮겼다라는 얘기죠. 자, 오늘까지 설상가상학제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그러나 꿋꿋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참 얼마나 대견한지 모르겠습니다. 기분 좋은 차별화는 오늘 물론 조정을 받지만 낙폭 측면에서 아주 계속해서 유효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 사실은 크게 양시장이 개파락으로 출발하면서 여기서 이제 주식해도 돼? 주식 다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셨던 분들도 계셨을 것 같은데 오히려 추가 매수하셨던 분들 일단 지금 빵끝 웃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향후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그다음 큰 그림 마지막 시작 팁 통해서 확인시켜 드리죠. 자, 먼저 크게 흔들렸던 시리아 여파를 뉴욕 증시 마감을 통해서 확인해 보자고요. 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가 이제 14,000선에 확실히 들어가고 있죠. 170포인트나 하루 만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1.1% 낙폭을 보여줬고요. S&P 500이 1%대 중반 빠졌고 나스닥이 지금까지 잘 나간다 했더니만 역시 산이 높고 골이 그만큼 또 깊었습니다. 2%대 급락을 했는데 잠깐 차트 보실까요? 자, 이렇게 나스닥이 이렇게 개파라고 뚝 떨어지면서 2% 넘게 밀렸었고요. 다우는 이제 별로 모습이 안 좋아 보입니다. 이전 저점, 그러니까 6월 저점 정도 부근에서 머물고 있는데 어제 좀 강한 음봉이 좀 나왔었죠. 그것도 막판에 매물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여기에서 이제 언저리 한번 바닥을 좀 잡아줘야 될 텐데 기술적으로 일단 추세선인 장기 이평선은 15,000원에서 점점 멀어지면서 깨지고 있고요. 월봉상으로도요. 지난 월봉의 저점을 좀 복잡하네요.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지난 월봉의 저점도 지금 거의 건들고 있는 상황이어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미국 뉴욕 증시 기술적으로도 지금 좋지 않은 신호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자, 곧바로 유럽 증시 마감도 한번 보자고. 유럽도 타격을 받았는데 영국이 약간 견조한 흐름을 보였던 것 제외하면 프랑스와 독일의 타격도 나스닥 만만치 않았습니다. 참고로 나스닥은 올 들어 최대폭으로 하락했었고 미국 증시는 다우기 전 한 2달 내 최저치까지 밀렸는데 유럽도 시리아 리스크를 피해갈 수는 없었던 모양입니다. 독일이 2% 이상, 프랑스도 2% 중반대에 가까운 하락세를 보였고요. 영국 정도만 1% 조금 안 되게 50포인트가량만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범유럽 스톡스 600지수 기준으로는 지금 9주래 가장 안 좋은 유럽 증시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는데 자, 그럼 안전자산으로 이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가는 현금이 다 들어갔다라고 했을 때 안전자산이 얼마나 뛰었는지도 우리가 함께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유가가 되겠습니다. 유가 WTI 지금 선물 가격이요. 거의 110불 정도에 육박하고 있죠. 3% 가까운 급등세를 보였었고요. 약 한 2달 내 지금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금 가격을 한번 볼 텐데 금이 온수당 1,400불을 회복하다면 이제 1,420불까지 간밤에 또 2% 가까운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7월 달에 아주 가파른 눌림목 이후에 금값의 장기적인 상승 사이클 다 깨지는 것 아닌가라고 했었었는데 웬걸요? 바로 이렇게 회복하면서 1,120불까지 왔습니다. 오히려 시리아의 이런 사태들이 안전자산, 특별히 원자재 쪽에는 호재가 되고 있죠. 자, 마지막으로 놓칠 수 없는 것이 바로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되겠습니다. 주식시장에서 돈이 빠져나와서 채권으로 약간 들어갔다는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채권 가격이 2.9%를 넘어서면서 뚝뚝뚝 떨어졌었는데 간밤에 시리아 사태가 약간 불거지자 채권으로 약간 투자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며 2.7% 수익률이 하락하면서 국채 가격 자체는 반대니까요. 올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미국의 지표도 대기가 됐었죠. 하루 전에는 내구재 조문이 나왔었고 간밤에는 미국의 소비자 신뢰지수와 대도시 집값이 나왔는데요. 케이스 실러 대도시 집값은 사실 전월 대비 상승하긴 했었습니다만 상승세 자체는 상승폭은 예상만큼 나오지 않아서 약간 둔화되는 조짐도 보여줬었고요. 소비자 신뢰지수는 전월보다 또 예상치보다 괜찮았습니다만 워낙 이 시리아 리스크가 악재로서 영향력을 크게 발휘하다 보니 지표는 완전히 묻히는 분위기였습니다. 지표 나왔나 싶을 정도예요. 자, 그럼 문제 시리아 사태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시리아 쇼크라고 불리는 시리아 사태의 문제점은요. 첫 번째로 우리가 시장 측면에서 주식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첫 번째는 유가의 상승입니다. 사실 시리아가 아주 대표적인 그런 원유를 생산하는 나라는 아니지만 상당히 중요한 위치적으로
지정학적 요충지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게 미국과 시리아의 어떤 그런 싸움이 아니라 미국 대 원유 생산국 싸움으로 약간 번질 가능성, 전면전으로 번질 가능성, 대치 가능성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요. 지금 어제도 아마 보셨다시피 아시아 쪽 특별히 동남아시아 위기 국가들의 주가가 2차 충격을 받았거든요. 잠시 후에 차트도 좀 띄워드릴 테지만 때문에 가뜩이나 이머징에서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는 자금이 더 빨리 나갈 수도 있다라는 소위 외국계 자금 이탈 가능성까지 우리가 신경을 좀 쓰고 있습니다. 어제 잠깐 보시면 뒤에 보려고 했는데 지금 곧바로 볼까요? 인도네시아 지수가 자카르타 지수가 2.3% 또 신저가를 이렇게 기록했었고요. 필리핀도 거의 4%, 3%대 5%나 이렇게 급락했었군요. 필리핀도 이렇게 개파락해서 또 신저가. 인도 역시 마찬가지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외국계 자금이 시리아를 빌미로 해서 더 빨리 나가면 어떡하나 이런 우려도 있는 것이죠. 우린 좀 그나마 매수세를 받았는데 이것마저 없어지면 어떡해? 라고 시장이 우려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분석이 있었습니다. 시리아 사태를 굳이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다. 물론 이제 나쁘고 안 좋은 측면이 크긴 하지만 우려를 한다 해도 순기능이 있다. 좋은 측면은 어떤 것인가? 첫 번째는 9월달 FOMC 회의에서 이런 분위기라면 QE 축소하기 어려워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대외적으로 시끄럽고 미국이 하나의 소위 전쟁에 참가하려는 그런 분위기 속에 무슨 QE 축소겠습니까? QE 축소 지연에 대한 충분히 해석이 좀 나와볼 수 있는 분위기고요. 두 번째, 시리아 사태 리스크가 오히려 호재로 읽힐 수 있는 이유는요. 지금 미국은 또 하나의 악재를 갖고 있죠. 9월달 부채 한도가 다 목에 달했기 때문에요. 요거 이제 상한선을 얼마나 다시 조정해 주는가 협상이 관건이 될 텐데요. 9월 국회가 이제 개원이 되면은. 하지만 이 문제가 시리아 사태로 인해서 약간 덮일 수 있는 언제나 정치권의 그런 플레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약간 음모론적인 얘기긴 하지만 충분히 외부로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려 하는 미국의 정치권의 어떤 전략적인 계획일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잠시 후에 저희가 환을 얘기하면서 시리아 공습 얘기는 다시 한번 할 텐데 일단 실현 가능성이 있나 원론적인 질문도 한 번쯤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장을 둘러싸는 시리아 얘기들 여러 가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순기능도 시리아 쇼크, 시리아 리스크라고 하지만 생각해 볼 수 있겠구나라는 틈새를 조금 공유를 해봤습니다. 자, 이번엔 아시아 증시 분위기 한번 볼까요? 먼저 일본입니다. 일본이 오늘 얼마나 빠지는지 꽤 많이 빠질 거예요. 와, 2.4%나 하락하네요. 자, 지금 일본 증시가요. 사실은 어제도 약보합, 그제도 약보합으로 어느 정도 버텼었는데 오늘 벌써 출발이 좋지 않았었습니다. 2%대 정도로 개파락 출발했었는데 지금 낙폭이 오히려 더 벌어지고 있죠. 2.3% 정도. 이제 14,000과 좀 더 멀어지고 있고 제가 어제만 해도 수렴하는 차트다라고 했었는데 수렴하다가 오늘 이렇게 갭으로 뚝 떨어지면서 역시 바로 직전 때 저점을 조금 이탈하고 있죠. 물론 낙폭이 아주 크게 벌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된다면요. 2%대 낙폭을 오늘 내로 일본은 줄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상적인 게 바로 중국장입니다. 중국 상해종합지수가요. 어제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어제 사실 시리아 얘기는 나왔었죠. 이제 수일 내에 미국의 시리아 공습을 감행할 수 있다. 이 수일 내, 내일 모레, 내일 현재 시간으로 내일 밤이라고 얘기해서 조금 악재가 더 부각됐습니다만 오늘 0.8% 정도 내리지만 아주 양호한 조정을 받는 거죠. 어제는 심지어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올랐다니까요. 뒷심을 발휘하면서 어제 중국장이 2100선을 회복했었는데 오늘 아침에도 조금 유지하는 듯 했었지만 역시 시리아 리스크가 전체적으로 먹구름을 들이우고 있는 건 맞습니다. 중국이 양호하고 일본은 많이 빠진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아까 인도네시아, 인도 증시 이렇게 좀 봤었었는데 인도네시아 쪽에서는요. 오늘이 28일이죠. 내일 특별 이사회를 소집한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지금 자국 통화 가치가 추락하고 있고 가장 값어치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통화와 또한 주식시장에 대한 회의를 한다라고 하는데 이번 회의를 통해서 기준금리가 인상될 가능성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방어하기 위해서요. 자, 참고로 아까 시리아 문제 우리 어떤 당국의 뷰는 어떤가 신재용 금융위원장께서 인터뷰를 하신 모양인데요. 시리아 쇼크는 국내 영향이 적다. 크게 걱정하고 있지 않다라고 언급하셨다라는 거 같이 공유합니다. 역시 시장도 그렇게 반응해주고 있습니다. 영향력이 상당히 제한적인데 낙폭이 생각보다 크지 않은 우리 코스피의 모습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1870선대 오늘 79까지밖에 못 가서 80까지도 욕심이 나섰습니다. 왜냐? 워낙 빠르게 낙폭을 축소시켜줬었거든요. 지금 0.5%도 안 빠지죠? 10포인트 안쪽의 낙폭인데
초반에 얼마나 많이 벌어졌었는지 한번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오늘 1% 넘는 개파락으로 출발했었어요. 왜요? 시리아 때문에 뉴욕이 많이 빠졌으니까요. 1% 정도 조정을 받고 1860선대도 좀 아슬아슬했었다가 오늘 1861까지 갔었습니다. 낙폭을 빠르게 초반에 줄여줬었죠. 1800, 오늘 한 79 정도까지 갔었을 거고요. 지금 76, 약간 상승폭이 한 2, 3포인트 고점 대비 줄어들어 있긴 하지만 이때 낙폭이 한 20포인트 정도 넘어섰다면 지금 절반 이상을 줄여서 10포인트 한쪽으로 낙폭을 줄여주고 있는 겁니다. 외국인이 산대요. 수급 한번 보실까요? 외국인이 오늘까지 4거래 연속 사주고 있고 400억 별로 안 사네. 네, 그래도 사잖아요. 시리아 리스크에 사는 게 어딥니까? 옆에 동남아시아, 일본까지 쭉쭉 빠지고 있는데요. 기관이 안 삽니다만 많이 팔고 있진 않습니다. 자, 기관, 그렇죠. 어제 연기금이 굉장히 많이 샀기 때문에 오늘 기관 전체적으로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관이 어제요, 1000억 정도 순매수를 해줬었거든요. 연기금 참 기준으로. 근데 오늘 200억 이상 연기금이 다시 한번 사주고 있고 전체적인 기관은 소폭 매도지만 크게 매도하고 있진 않습니다. 그냥 안 산다라는 거죠. 외국인의 매수가 이어지고 있고 선물 쪽에서도 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선물은 장 초반에 약간 매도하는 모습도 보여졌었는데 다시금 매수하면서 선물을 벌써 5거래일 연속 사주고 있죠. 어제 콜옵션 많이 샀고요. 오늘까지도 콜옵션에 강한 배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실 8월 21일에 12,000계약 정도 팔았던 거 지금 빠르게 다 그대로 제자리로 돌려놓아주고 있고요. 현물도 선물보다 하루 좀 빠지지만 4거래일 연속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계속 1,000억 원대 매수 들어왔는데 아직 오전장 한 20분 남았으니까 오늘도 한 1,000억 원 가까운 매수세가 역시 나올 수 있겠습니다. 어제 연기금이 한 1,000억대 정도 매수를 했었던 아주 인상적이었던 날이었는데요. 8월 27일 연기금이 1,157억 원 매수. 언제 1,000억대 샀나요? 8월 6일 날 1,680억 정도 산 이래 처음으로 물론 꾸준한 매수세를 보였습니다만 다시 1,000억대 매수를 어제 연기금이 해주면서 시장이 전일 견주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었죠. 오늘도 연기금은 계속해서 매수 기조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코스닥이 되겠습니다.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좀 약한 모습 오늘도 계속될까요? 네, 1% 이상 1% 중반 빠지네요. 오늘 2% 정도 개파락 출발. 일단 개파락분 자체가 코스피의 2배로 낙폭이 큰 상황이었었는데 그래도 반 줄이면 한 1% 정도만 하락해야죠. 근데 1% 정도까지 낙폭을 줄였다가 다시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형님과 동생의 큰 차이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작하면서부터 510선대 초반이었었고요. 꽤나 많이 올라서 코스닥도 520 거의 근처까지 가는 듯 했는데 코스피는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한 요 정도만 빠져 있다면 코스닥은 이만큼 다시 빠져 있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물론 시가보다는 높습니다. 시가는 마이너스 2%였으니까요. 하지만 1.5% 이상의 낙폭이 재차 벌어지려 하고 있다라는 것이 코스피와 코스닥의 같은 낙폭 줄임에도 불구하고 차이점이라 하겠습니다. 코스닥의 수급입니다. 코스닥에는 지금 기관 매도가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어요. 기관이 275. 이것 보세요. 오늘 외국인들 살짝 판다고 하지만 현재까지 100억대도 채 순매도하고 있지 않은데 개인은 뭐 어마어마하게 사고 최근에 개인은 530선 깨지니까 그때부터 불나방처럼 이제 코스닥에 IT 부품주다 뭐다 해가지고 다 담고 있습니다만 일단 아직까지 코스닥은 빠르게 올라와주지 못하고 있고요. 가장 걸리는 것이 바로 이 기관 매도입니다. 잠깐 기관의 수급을 코스닥에 대해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270억 정도 매도인데요. 코스닥에 대해서요. 기관이, 자, 코스닥 전체적으로 한번 보죠. 전체로 해서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별로. 자, 코스닥의 기관이 4거래일 연속 팔았어요. 자, 200억, 300억, 400억, 오늘 또 200억대. 하루 평균 한 400억 정도 지금 팔고 있는 기관인데, 기관이 코스닥을 제법 가열차게 연속 4일 팔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외국인은 그래도 500억 이렇게 아주 지난주 금요일에 강하게 들어온 이후에 약간 파는 것이니까 기관하고는 좀 다르다 하겠고요. 개인은 외국인이 한번 500억 들어오는 걸 보고 정말 정신 나간 듯 계속해서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관과 개인의 매매 공방이 바로 코스닥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네, 이번엔 원달러 환율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오르고 있겠죠. 문제는 상승폭입니다. 지금 시리아 리스크가 불거졌기 때문에 전부 다 안전자산으로 돈이 들어가고 있고요. 우리나라 가치는 통화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원달러 환율은 달러 매수세에 힘입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거의 안 오른다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하락전환까지 했습니다. 자, 환율의 분봉 한번 함께 보시죠.
자, 이것이 바로 시간대별 환율이 되겠는데 오늘 1119원에서 나름대로 갭업 출발했거든요. 근데 오늘도 중요한 것은 1120원대 터치까지는 안 나왔습니다. 오늘 시장 개장하기 전에 NDF에서 한 2원 정도 중반대 오르는 걸 보고 오늘 1120원대 터치하겠다, 돌파하겠다 싶었지만 의외로 제한된 상승만 좀 보이고 심지어 상승폭이 준다 싶었는데요. 오히려 하락 반전까지 하고 있습니다. 얘기인즉슨 원화가 강세로 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 일단 한국의 외환시장 신재훈 또 금융위원장께서 말한 것도 도움이 좀 됐었을 것 같고요. 우리 원달러 환율 좀 차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지금 저점이 확실하게 좀 1110원대, 20원대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1120원대도 좀 막히는 아주 좁은 박스권을 이뤄내고 있는데요. 앞으로 중요한 것은 미국의 시리아 공습이 정말 단행될 수 있을까 여부입니다. 지금 이제 한다라고 하지만 실제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인데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첫 번째는요. 지금 러시아가 미국이 시리아 공습하는 걸 반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유엔이 동의 안 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미국이 시리아를 지금 압박하고 있지만 실제로 공습을 단행할 실제 현실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는 얘기이기도 한데요. 괜히 시선만 여러 가지 이슈에서 좀 틀어놓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된다면 외환시장 투자하는 입장에서 환도 이제 주식처럼 투기를 합니다. 그죠? 투자를 합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달러가 이렇게 강세를 좀 띄는 것도 제한적일 수 있다 이거죠. 미국이 실제 공습하면은 원달러 환율이 1120원, 25원 막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공습을 실제로 안 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 상승폭이 다소 줄었고 심지어 외국인이 조금 들어오고 우리 금융당국에서도 안심하라 발언하니까 곧바로 원화가 강세를 띨 정도로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오늘 제한적 상승이 아니라 장중에 하락 반전할 정도로 원달러 환율 흐름은 바뀌었습니다. 자, 이번엔 시가총액 상위주 모습 한번 보실까요? 삼성전자가 오늘 130만 원 정도에 정확하게 걸쳐 있고요. 오늘 좀 그래도 삼성전자가 크게 흔들리지 않는 점은 다행이라 하겠습니다. 현대차가요. 와, 못 말립니다. 나흘 연속 상승. 기아차도요. 1.7% 지금 둘 다 날아가고 있죠. 다른 종목들 다 힘없이 좀 흘러내릴 때 이 두 종목만큼은 오늘도 선전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이제 24만 원대 안착을 곧바로 할 분위기에 그죠? 24만 2천 원까지 오늘 이렇게 올라왔고요. 연중 최고가입니다. 연중 올해를 한 22만 원대에서 출발했으니까 지금 연중 고가고요. 기아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참고로 전일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샀던 종목이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약간 매도가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현대차 외국인들의 매수 컴백이 다시 이루어졌다는 점도 함께 좀 언급드리겠습니다. 현대차 한번 수급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현대차 수급을 한번 보면 사실 재밌는 거는요. 이렇게 동남아시아 리스크가 있을 때 일본은 그죠? 엔저로 인해서 우리보다 싸게 팔 수 있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걱정했었는데 동남아시아 수출 비중이 어마어마해서 일본 자동차도 아마 타격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수출 비중이 조금 미미하고 자, 현대차의 외국인들이 약간 이렇게 매도 치는 듯 했었는데 어제 많이 샀죠? 그제도 꽤 많이. 여기 판 거 거의 다 커버를 할 정도 이상의 2배 넘는 매수가 어제 다시 현대차의 외국인으로부터 유입됐습니다. 네, 나머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더 보시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전일 수급으로만 보자면 외국인 기관 양 매도를 받았었는데요. 수급 고임 속에 오늘 추가 하락을 하고 있네요. 27,600원. 참 SK하이닉스 3자 보기 어렵습니다. 다시 하락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1.7% 하락. 한국전력도 보세요. 3만 원대 아직 강한 돌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LG화학이 마이너스 1.6%가량 신한지주가 꽤 많이 빠지네요. 오늘 증권주도 부진한데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고요. SK텔레콤이 조금밖에 안 오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최근에 연속적인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번 주 안에 주파수 경매 결론이 좀 나올 것 같은데 지금 SKT가 사실 밀고 있는 밴드 플랜 1 쪽이 연승을 거둘 것 같죠. 때문에 차트도 좀 좋아지고 있고 수급도 많이 개선되는 모습입니다. 오늘 상승폭이 약간 2% 넘게 오르기도 했었는데 SKT 좀 줄고 있긴 하지만 오늘 일단 SKT에 대해서 좋게 바라보신 전문가분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불안하니까 통신주 정도가 좀 유일한 피난처이다. 이런 성격으로도 좋게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특징주입니다. 금값이 올랐대 1,420불이래. 뭐가 오를까요? 고려아연이 오릅니다. 고려아연이 내리는데 오늘 많이 올랐었습니다. 거의 5% 가까이 급등했었는데 차트 한번 열어 보여드릴게요. 자, 고려아연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이미 자막을 준비했는데 전문가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는 겁니다. 이미 빠지기 시작했네요. 자, 5월 고점이 얼마였습니까? 지난 5월달 이렇게 의외로 바짝 올랐을 때 고점이 바로 34만 5천 원 정도 됐었습니다. 근데 그 가격대 지금 약간 진입하려 하니까 위에 이평선도 있고 윗꼬리가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한 때 5% 가까이나 올랐었던 고려아연 34만 2천 원에서
윗꼬리를 달고 있죠. 34만원대는 고려하연 약간 고점 부담감이 있는 만큼 약간 비중 조절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좀 조정을 받고 있네요. 고려하연 와 여기서 이제 이렇게 올랐으니까 여기 사신 분들 끝까지 갖고 있어야지. 예, 약간씩 비중을 좀 조절하십시오. 다 팔라는 얘기가 아니라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있으니까 참조하시라고요. 자, 오늘 뭐 영풍도 별로 못 오르고요. 애강리메텍 정도만 10% 급등세를 주고 있습니다. 효성이 한 2% 정도 오르면서 7만원을 찾아가고 있어요. 효성. 지금 문제 이슈 종목이죠. 어제 얼마가 빠졌습니까? 효성 9% 정도가 빠지면서 지금 7만원이 이탈됐었었는데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범위를 더 강도 높게 할 거라고 했었죠. 그 얘기인즉슨 조세 범칙 조사라는 건 해외 탈세 같은 것까지 다 잡아내겠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거래량 쉽고 급락을 했었는데 오늘 다시 올라오죠. 자,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효성은 어떤 종목이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올라올 수가 있었죠? 가파르게. 여러 차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전부문 어닝 서프라이즈로 인해서 이렇게 놀랍게도 빠르게 치고 올라왔던 효성입니다. 사실은 여기서 바닥 찍고 이렇게까지 올라왔던 종목이에요. 근데 어제 하루 눌렸습니다. 오늘 다시 살아납니다. 재밌는 건요. 어제 그렇게 악재 속에서도 효성의 수급, 특별히 효성의 주포라 할 수 있는 외국인이 나가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외국인의 매수가 어제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오늘도 사는 외국인입니다. 효성은 펀더멘털을 보고 오늘 같은 날 매수하는 날이라고 전문가들은 얘기한 바 있습니다. 자, 이번엔 증권주 보겠습니다. 아까 신한지주 조금 흔들리는 모습이었는데 증권주는 분위기가 더 안 좋죠. 모두 52주 신저가에 또 신저가까지 경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종목들 1, 2% 정도밖에 빠지지 않은 것 같지만 증권주 많이 매매하시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와 이거 뭐 기다린다고 원금이 오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구조적으로 지금 일단 주식 투자를 여러분들이 별로 안 하시고 거래 대금이 좀 급감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 구조가 안 나오고 있죠. 동양증권에 대해서 조금 오늘 전문가의 언급이 나와서 공유하고자 합니다. 지금 한 3,000원대 정도 움직이고 있는데 동양그룹 쪽에서는 약간 사실 부인하기도 했습니다만 지금 매각설이 돌고 있습니다. 안 좋은 뉴스죠. 동양증권 자체가 어디에 팔려갈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이미 신저가를 경신했는데 신저가를 추가로 경신할 수 있고 이미 8월달 들어서만 16% 정도 빠진 동양증권입니다. 신규 접근은 자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엔 건설주입니다. 오늘 8월 28일이잖아요. 828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대책이 나올 텐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미 나왔는지요. 하지만 건설주들은 모멘텀을 못 받고 있습니다. 왜냐? 중동 쪽에서 수주를 많이 해오기도 했었던 건설주였는데 사실 어제 이미 하루 전에 급등해버리고 난 다음 오늘 정작 그 정부의 대책 발표 날이 되니까 중동 리스크가 중동이 불안하대, 시리아 문제래 이렇게 같이 좀 악재로 해석을 하면서 건설주가 빠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제 급등했었던 8% 올랐던가요? GS건설 자체도 약간 2%씩 내리고 있고 나머지 종목들 큰 폭의 하락은 아니지만 오늘 정부 모멘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르질 못한다라고 이제 볼 때는 좀 하락폭이 크다라고도 센티멘트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느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나머지 이제 코스닥의 대장주 그리고 일반 테마주 조금 더 챙겨드리죠. 오늘 서울반도체가 많이 밀리더라고요. 5% 이상 하락하고 있고요. 저가가 36,600원인데 36,700원이니까 거의 뭐 저가에서 개파락으로 뚝 떨어져서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블록딜 얘기가 나왔어요. 이정훈 대표가요. 자체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서 지금 1,000만 주 정도 서울반도체 주식 갖고 있는데 100만 주를 정리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블록딜 매각 가격은 38,800원인가 39,000원 언저리였었는데 오늘 개파락하면서 서울반도체가 크게 밀리는 이유입니다. 이번은 안철수 테마 한번 보겠습니다. 10월 이제 재보궐선거 통해서 확실히 신당 창당할 그런 분위기가 점점 더 무르익고 있는데 어제 약간씩 좀 흔들리긴 했었습니다만 어제 사실 살아남은 종목이 뭐였습니까? 써니전자하고요. 약간의 안랩 뭐 이 정도였었는데 오늘 써니전자 다시 8% 어제 홀로 이제 남았던 써니전자가 사실상 대장 역할을 좀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안랩도 뭐 비등비등하게 7% 후반 8% 육박하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도 다시금 급등 반락 다시 재급등을 하고 있는데 상한가까지는 아니지만 안철수 테마가 지금 다시 일단 테마주 가시권 안에 확실하게 자리를 좀 잡는 모습입니다. 이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쉽게 테마를 완전히 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어제로 그냥 끝나야 되는데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10월 아직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조금 더 테마주가 안철수 테마는 조금 거론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자, 이번엔 방산주입니다. 시리아 사태 얘기 나오니까 방산주가 급등해요. 전문가들이 얘기합니다.
관련 없어요. 예, 관련 없는데도 오르고 있습니다. 오히려 안철수 테마보다 더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상한가 들어간 스페코 그리고 빅텍도 거의 한 2자릿수 정도 상승, 나머지 대표주들도 9 내지 8% 정도 급등하는데 신중하십시오. 관련 없는 테마에 여러분들이 투자했다라는 것은 정말 그냥 숟가락 얹어서 이게 이제 밥상이 좀 화려해 보이는 이 효과를 기대하시는 건데 과연 숟가락을 잘 얹으시는 건지 일단 얹으셨다면 잘 빼십시오. 아니 뭐 한 술이라도 떠야 되겠죠. 자, 이번엔 BW 관련주 한번 보겠습니다. 분리형 BW, 채권하고 워런트하고 분리형으로 BW를 발행하는 게 이제 내일부터 금지된다라고 합니다. 악용됐다라는 평가를 받았었는데요. 오늘이 막차입니다. 소위 이 BW 발행한다는 건 기업이 자금이 없어서 BW 발행하면서 자금을 조달한다는 의미인데 이 좋은 분리형 BW 발행이 내일부터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하니까 오늘 막바지에 그리고 어제 장 마감 이후에 BW 발행 공시 낸 종목들이 다 밀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목해볼 만한 전문가의 언급이 나왔던 종목이 바로 메타바이오메드라는 것인데요. 메타바이오메드 이거 치과요 치료제 관련해서 중국 모멘텀이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메타바이오메드가 오늘 한 5% 정도까지 급락하고 있긴 한데 한번 차트를 열어보자고요. 오늘 한 5% 정도 하락하고 있긴 하지만 낙폭이 더 이상은 벌어지지 않고 있어요. 오늘은 이제 110억 정도 상호 분리형 BW 발행 소식 때문에 이렇게 같이 급락하고 있는데 물론 BW 발행에서 주가 희석이 될 테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지금 한 3,000원대 초반, 3,200원, 3,300원 현재 가격 정도에서는 충분히 분할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장 팁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변동성이 어쨌거나 커지고 있어요. 어제도 좀 많이 빠질 줄 알았는데 또 의외로 1896까지 가면서 1900 볼 줄 알았는데 약간 빠지긴 하면서 또 많이 빠지진 않으면서 양호한 모습으로 끝냈고요. 오늘도 굉장히 걱정했었는데 낙폭을 빠르게 줄여주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의견이 안타깝게도 제가 일정한 방향성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면 좋은데 전문가 입을 빌려서요. 그렇지 못하네요. 어떤 분은요. 미국의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차트가 정말 안 좋아졌다. 이럴 줄 알았다. 라시면서 평균 비중을 최소한 포트 절반 이상으로 늘리자. 주식 팔자. 손실이 작으면 작아서 팔고 많으면 많아서 일단 자르고 보자라는 의견을 내셨었고요. 또 한 분의 전문가는 해외발 악재는 언제나 조정폭이 아주 얕았고 아주 짧았다. 언제나 매수의 기회로 작용을 했으니까 이번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하셨었는데 오늘만 보자면 일단 후자의 어떤 분석이 맞아 보입니다. 시리아 리스크에도 의외로 별 빠지지 않으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잠깐 코스피 차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바로 지난주 저점이었던 지난주요. 1850을 오늘 깨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코스닥과 코스피의 차이인데요. 오늘 훨씬 더 여유 있는 개파락 속에 양봉으로 말아올리며 낙폭을 줄이고 있죠. 오후장에서도 이제 한 4분 정도 보면 오후장 넘어가는데 반등 강도가 최소한 유지돼야 되겠습니다. 반등 강도 잘 보시고요. 코스닥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더 좀 어려워지고 있는 코스닥의 경우 이미 전 저점 정도에서 겨우 지지를 좀 해주고 있는데 코스닥의 기관 매도가 언제까지 이어지는지 좀 바라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벌써 300억 정도. 근데 전문가들은 이번 주 정도에 코스닥의 기관 매물이 끝물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니까 끝까지 한번 지켜보시기 좋겠습니다. 3분기 실적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 코스닥의 기관 매물 좀 끝나고 나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조선, 화학, 경기민감 여전히 매수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일단 지금 현재 냉정하게 봐도 거래소가 코스닥보다 강한 것은 사실인데요. 최근에 코스닥이 또 기관 매도로 인해서 같이 좀 휩쓸리면서 펀더멘털이 좋은데 괜히 분위기 탓에 같이 좀 빠졌었던 종목들도 유의 깊게 보셔야겠습니다. 코스닥은 기관 수급이 중요합니다. 시리아 리스크에도 일단 낙폭을 많이 줄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머리 지끈지끈하시죠?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